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아침 첫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초 소씨가 이제 앞으로는 임영웅님의 이 아침 영상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제 이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반응이 아주 그냥 터져 나오고 있고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특히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공개한 신곡 모래알갱이, 아시다시피 어제 저녁에 기습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이 모래알갱이 현재 조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이 모래알갱이의 조회수도 역시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 공개된 지 9시간 만에 24만의 조회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곡 모래알갱이가 이제 싱글 앨범으로 발매가 됐을 확률이 높은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급상승 음악 3위의 압도적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거의 뭐 한 11시 넘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까지 연휴에다가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신 것을 고려했을 땐 엄청난 조회수가 지금 아닐 수 없거든요.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마무시한 이 싱글 앨범 파워가 사실 2집 앨범으로 이어졌다라면 더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을 텐데 아직 몰라요. 제가 뭐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공개된 사실 이 싱글 앨범 모래알갱이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기에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이진호 유튜버의 기자 취재 제가 어제 단독으로 전달해 드렸죠. 아무래도 2집 앨범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월요일이 돼보고 다음 주 한 주를 지켜보면 요번 6월달 안에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보다도 일단은 지금 어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이 리틀 히어로와 더불어서 모래알갱이 신곡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들어도 눈물이 쏟아진다.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을 어제 한번 드렸었죠. 아마 오늘도 눈 뜨시자마자 우리 영웅이 모래알갱이 또 들어야지 아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모래알갱이 노래에 영어 자막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임영웅님이 안 그래도 지금 해외 무대 진출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모래알갱이 해외 진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뮤직비디오하고 노래가 이렇게 완벽하게 합쳐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라는 팬분들의 반응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임영웅님의 이번 모래알갱이 반응이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 나와 있었던 배경들처럼 이 파도와 임영웅님의 이 감성 깊은 가사들, 또 임영웅님만의 이런 마음 따뜻해지는 노래 스타일, 거기에 자작곡, 이 3박자를 다 갖추지 않았나.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제 마이 리틀 히어로 보면은 다음 예고편에서도 아, 장난 아니겠구나 라는 예상이 팍팍 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요번 2편까지가 이제 LA 콘서트 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LA 콘서트로 시작해서 LA 콘서트로 끝나는 그 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LA 콘서트가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임영웅님의 일상 모습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 임영웅님이 LA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어느 식당에서 마주쳤다, 첼시 마켓에서 보였다, 뭐 등등등 임영웅님에 대한 무수한 목격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네,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극도로 아이의 성향, 내향적인 임영웅님이 굉장히 외향적으로 갑자기 변모하는 모습들 막 나타나죠. 헐리우드 거리를 임영웅님이 여유롭게도 걸어보고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을 때 잘 돌아다니긴 하지만 사실 눈치를 좀 봤다. 왜냐면 워낙
슈퍼스타지 않습니까? 이런 슈퍼스타 한국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사인 요청하고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임영웅님이 눈치를 보고 돌아다녔는데 LA를 가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레코드샵에 가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 앨범도 구매하고 이렇게 정말 여유 있는 임영웅님 결국 이런 엄청난 슈퍼스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생하게 꿈꾸고 간절히 바랬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유 있는 이게 정말 헐리우드 배우들 그것도 탑스타들이나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임영웅님이 일상을 즐기는 것을 이제 마이 리틀 히어로 3편, 4편, 5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닝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여유롭게 식사까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현장이 제가 마이 리틀 히어로 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었던 이 첼시 마켓 근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영웅님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화보로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홍보가 됐었잖아요. 바로 요겁니다. 요때 나왔었던 이 임영웅님의 요 화보 위에 보면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 모양이 요번에 예고편에서 보여줬었던 바로 이 장소와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딱 보면? 똑같죠? 화보도 요때 요 복장을 촬영을 해 놓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임영웅님의 어제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아마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 이 녹음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신곡 녹음 장면 중에 보면은 지금 요 복장 있죠. 사실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너무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요 녹음 장면인데 요 장면에 입었던 임영웅님의 이 옷 복장과 헤어스타일링 똑같죠? 그래서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것조차 지금 스포일러였구나. 이것조차 임영웅님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구나. 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일거서일투족이 사실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센스 있고 재밌게 스포일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눈 살짝 뜨고 스쳐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그 당시에 이 엄청났던 스포일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습이 있었다. 자, 어찌됐건 계속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결국 첼시 마켓에 등장을 해서 여유롭게 임영웅님이 식사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내향적으로 즐겨보는 미국이었는데 이런 임영웅님이 갑자기 탁 변화를 하죠. 신나게 이 소시도 예전에 미국 여행을 가봤을 때 이 LA에 있는 헐리우드 타운에 가면 이렇게 많은 유명 배우들의 이런 커다란 이런 전시가 되어 있는 인물 조각상도 있고요. 뭐 조각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인물상도 이렇게 있고 이거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란 연예인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 라는 굿즈들도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에 임영웅님이 가서 막 엘비스 프레슬리를 흉내내는 모습도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을 찾는데 글쎄요, 이 친구들이 과연 누굴까요? 임영웅님과 함께 간 스텝 동료들인지 아니면 혹시 현장에 있었던 영웅시대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임영웅님이 LA 거리를 걸으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과 소통을 했거든요. 아무에게나 말을 걸고 인사도 하고 이 외국인들이 웰컴 투 아메리카 이러니까 막 땡큐 이러면서 여유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타일러 씨에게 배운 영화가 폭발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 막 이모 이렇게 막 부르죠. 아마 여긴 한국에 있는 이 매장을 간 것 같은데 자세히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뭔가 작은 소품들을 판매하는 장소 같습니다. 근데 한국인 분이 장사를 하는 곳인가 봐요. 더불어서 이렇게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또 소통을 하고 그야말로 미국물을 먹고서 파워 외향인으로 전향하고 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어딘가 하고 봤더니 핫소스를 구매하러 간 곳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 이 다음 장면에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오늘 아주 요거 그냥 다 쓸 때까지 게임할 거다. 여기 보니까는 요 밑에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니면 뭐 하여간 과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를 이렇게 촥 두고 랜덤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핫소스를 뿌려가지고 이제 벌칙에 당첨되면 이거 다 먹는 거죠. 아마 요런 재미있는 게임도 임영웅님이 준비를 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요거 그냥 다 쓸 때까지 오늘 먹을 겁니다. 막 요렇게 재미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외국인들과 쿨하게 인사하는 그야말로 LA 라이프의 본격적인 묘미가 이제는 또 3편부터 등장을 하겠다. 근데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아시다시피 정말 이 KBS 내사적으로 굉장한 기대를 가진 것이 바로 어제 방영된 2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제 2편의 시청률에 대해서 소씨가 앞선 영상에서 웨이브 OTT에서 이미 타 방송 프로그램을 다 찢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닐슨 코리아에 들어가서 제가 시청률 기록을 다 열어보니 이게 어떻게 됐느냐? 아이구야. 역시나 마이 리틀 히어로 파워가 어마무시했구나. 자,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요번 전국 시청률, 바로 어제 방영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6월 3일 날짜의 전체 시청률입니다. 자, 보실까요? 진짜가 나타났다 주말 드라마가 19%, 낭만 닥터 김사부가 14.4%, 그리고 임영웅님보다 먼저 방영하는 황금 시간대에 있는 7시대의 예능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이 6.8%. 근데 한참 저녁, 그것도 예능 방송이 마감되는 저녁 9시 25분, 그것도 많은 분들이 다 연휴 여행을 떠난 이 토요일 저녁에 6.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우,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률이 몇 %였죠? 맞습니다. 6.2%였습니다. 6.2%로 마감이 됐지만 이것조차 임영웅님의 이 예능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1인 예능방송 프로그램이고 지금 다른 방송 프로그램 드라마는 논외로 놔야 돼요. 불후의 명곡은 19시에 시작하는 시간대를 생각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0.5% 격차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KBS 저녁 9시 뉴스를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이겼고 그와 더불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이외에 낭만 닥터 김사부 재방송, 시니어 토크쇼, 황금 연못,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등등등 자 다른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시청률을 모조리 압도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지금 종합편성 프로그램으로 또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자, 종합편성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 더 난리가 납니다. 자, JTBC의 토요일 드라마 닥터 차정숙, 이건 뭐 워낙 엄청나죠, 드라마로서. 근데 바로 2위에 랭크된 MBN 동치미쇼 시청률 보세요. 3.4%. TV조선 강적들 3.3%. JTBC 2.54%. 난리 났습니다. 6위까지, 스타다큐 마이웨이까지 3%, 2%대예요. 야, 지금 그런데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종편방송사에서 2위, 3위, 4위를 차지하는데 임영웅님의 지금 마이 리틀 히어로 6.3%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드라마를 제외하고선 KBS의 같은 불후의 명곡은 논외로 놔야겠죠? 같은 방송사니까. 자, 그렇다면 드라마들을 제외하고 전체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왜냐? 드라마를 제외한 JTBC 닥터 차정석을 제외하고 진짜가 나타났다, 낭만 닥터 김사부, KBS, SBS, JTBC의 3개의 드라마를 제외하곤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어떻습니까? KBS와 SBS와 지금 전체 방송사 MBC까지 다 따져봤을 때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이 놀면 뭐하니는 3% 나왔어요. 완전히 휩쓸었단 얘기예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요번 주말 드라마 시청률을 아예 그냥 다 씹어 먹었다, 다 찢었다. 와우. 그래서 이 기사가 지금 6.3% 소폭 상승했다라는 기사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종합 1위다. 마이 리틀 히어로가 종합 1위입니다. 동시간대에 지금 1위를 차지했어요. 와.
아마 같은 KBS 저녁 7시에 방영한 불의 명곡이 아니었다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동시간대 1위에다가 전체 예능 방송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KBS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거 사실 전체 종합 1위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시청률 파워가 다시 한번 재입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제가 담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리뷰를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뉴스에서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되고 있던 상황, 실시간으로 제가 뉴스 검색을 살짝 컴퓨터로 해봤는데, 야, 이 기자분들,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이 되고 있는 그 실시간에 기사를 써서 올렸어요. 제가 할 리뷰를, 기사를 전부 다 써가지고 올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다 리뷰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정말 제 눈에 들어왔던, 소씨가 봤을 때 정말 좀 감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뭐 이건 좀 재밌는 해프닝이었죠? 임영웅님이 이렇게 기장님에게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다, 사인 요청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10장 넘게 사인을 탁 해드렸는데, 다음 장을 봤더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쫙 흘러나왔다. 너무 우픈, 빵 터지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임영웅님이 숙소를 잡았던 이 모습 중에 하나가 제작진들과 함께 술도 한잔하고 다 같이 가족처럼 러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이 좋은 숙소를 잡았던 게 아니라 스태프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던 거죠. 정작 임영웅님은 콘서트 준비하는 기간에는 따로 호텔방에서 혼자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콘서트를 위해 다 같이 LA로 온 만큼 좀 휴가가 될 수 있게끔 즐기고자 하는 마음에 좋은 숙소를 잡았다. 그리고 구내염까지 생겼을 만큼 임영웅님이 굉장히 좀 피로했었던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다. 왜냐면 임영웅님이 딱 이 현장에 가서 스태프분들에게 먼저 인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어깨도 막 주물러 드리고, 이런 모습이 인간 임영웅에 대한 면모를 보여줬고, 자, 이렇게 객석을 바라보는 임영웅님의 이 뒷모습이 뭔가 왜 이렇게 감동적이고 제가 막 마음이 설레이고 제가 막 심장이 뛰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셨던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다 비슷한 감정을 저는 느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 들으랴, 수호씨 영상 보랴, 뭐 또 다른 유튜버들 영상 보랴. 하지만 이렇게 또 축제의 상황이 왔을 때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피곤하긴 하지만. 왜냐면 임영웅님이 또 한동안 잠잠했을 때는 또 우리가 너무 웅보십했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딱 어울립니다. 지나고 보니 봄이었다. 지금 우리가 좀 피곤하고 정신없지만 임영웅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레몬차로 구내염을 달래면서도 임영웅님이 스태프분들과 소고기를 먹으려고 했던 모습들, 너무 피로해가지고 이렇게 시차 적응 못하는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자신이 이 자작곡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을 이 피아노 건반을 연주해 보면서 마음을 막 다잡기도 했죠. 근데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콘서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지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막 여러 장비에 대한 조언을 임영웅님이 하잖아요. 코러스 소리 줄여주세요부터 해서 리허설도 실전처럼 노래를 부르고, 참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임영웅님을 만들어냈다. 그러니 영웅시대 분들이 극찬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 계기였다. 뭐 시카고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뭐 일리노이주, 테네시주, 미국 각지에서 다 임영웅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전 세계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 특히나 이렇게 외국인 부부분도 함께 방문을 해서 막 팬심을 자랑하고, 어떤 분은 칠순잔치를 반납해버리고 임영웅님의 이번 LA 콘서트를 방문했을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바로 지금의 임영웅님이 아닌가. 그리고 이 임영웅님이 차후에 스페인에서 공연을 하든 뭐 다른 나라 어디서든 공연을 하든 항상 따라다니겠다라고 영웅시대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임영웅님이 엄청난 발언을 했죠. 이 LA 콘서트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다. 해외 콘서트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가 좀 시간이 만약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혹시 그 사이에 해외 콘서트를 위한 그런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렇게 팬분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했던 모습들, 근데 그 와중에 자신은 시간이 없어서 컵라면을 먹는데 이런 말을 했죠. 공연 전에는 원래 너무 배가 부르면 안 되고 또 너무 배가 고파도 안 된다. 딱 적당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임영웅님이 라면 먹는다고 안쓰러워 하실 텐데 공연 이후에 신나게 미친 듯이 먹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러한 말을 했죠. 콘서트 때가 되면 평소보다 5kg 정도가 빠져서 평소 체중은 한 74kg 정도 되는데 공연 때는 60kg대가 된다. 60kg 후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딱 맞췄지 않습니까? 제가 임영웅님 체력 보고 체중이 한 70kg 한 초중반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74kg잖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사람 몸 보면 키하고 몸무게 대충 견적 나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임영웅이 건장한 거죠. 182cm에 74kg면은 딱 좋은 체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임영웅님이 평소에 막 말라 보인다, 안쓰럽다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필요 없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굉장히 건장하고 건강한 청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임영웅님이 이런 이야기를 또 쏟아냈죠. 컵라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네. 찢었다. 컵라면을 보고 찢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만큼 임영웅님이 컵라면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임영웅님이 라면 먹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임영웅님이 좋아서 먹는 거구나 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흡입한 임영웅님 든든하게 먹고 이 도화와 선생님이 또 함께 이렇게 LA에 함께 갔었던 장면이 드러났죠. 그래서 함께 여러 발성 연습도 하고, 그리고 콘서트 준비가 막 되는데 와, 제가 막 가슴이 떨렸어요. 막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영웅시대 분들, 심지어 이 남편, 외국인 남편분은 건행 인사를 하지 않나. 근데 좀 안쓰러웠던 게 임영웅님이 그 와중에 이 짜장라면, 짜파게티 같아요. 이것도 한 입만 먹고 나가겠다고 옷에 튈까봐 한 입만 먹고 오물오물 먹고 나가는, 이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슈퍼스타의 공연이라는 건 굉장한 거구나. 그리고 임영웅님도 급해서 막 뛰어갔죠? 뛰어가서 콘서트 준비를 막 하는데 임영웅님도 딱 그 오프닝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이 함성 소리 하나에 정말 매료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 콘서트 막 난리 났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프닝 곡 보금자리.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죠. 왜냐면 임영웅님에게는 영웅시대라는 든든한 팬들이 있기 때문에 백도 필요 없습니다. 이 돈도 필요 없고 백도 필요 없는 임영웅님의 이 노래로 콘서트가 시작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뭐 이 LA 콘서트 장면 아시다시피 웨이브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또 웨이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 임영웅님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도 이 춤선이 너무 예뻤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깜놀할 아비앙또 무대 힙합 웅의 모습을 아주 지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이 나중에 하게 된 이 히어로 EDM도 사실 즉흥적으로 했었다라는 거. 이게 당초에 예고돼 있거나 계획돼 있는 게 아니라 임영웅님이 즉흥적으로 했었던 팬분들을 위한 라이브였다라는 거. 이게 참 놀라웠고, 그 다음에 이게 정규 앨범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처음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다음 앨범에는 신나는 곡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영웅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음 정규 앨범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다. 언제인지는 모른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계속하여 곡을 받고 있다. 자, 곡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번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는 자작곡으로 발매가 됐지만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에는 제 당초 예고 드렸죠? 모두 자작곡으로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집 앨범에는 임영웅님의 자작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작곡가들의 노래를 받은 여러 노래들도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예고를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확실히 모래알갱이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되면서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이 충분한 예상은 이 집 앨범 발매 일자가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밀릴 수도 있겠다. 네, 정말 뭐 연말까지 갈지 내년 연초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이 예상보다는 확실히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이 발매 일자가 꽤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좀 아쉽죠? 근데 아직 뭐 100%는 아니니까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 멋진 무대가 이어졌고 특히 아버지를 불렀던 임영웅님의 노래 모습을 보고 한 어린아이가 임영웅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제가 볼 땐 좀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감히 잘못 예측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함께 공연을 같이 보러 오지 못하신 가족분들일 수도 있고 임영웅님처럼 이 어린아이도 혹시나 아버지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임영웅님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들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좀 가슴이 찡한 걸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임영웅님의 요번 아버지에서 이어지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와, 3단 고음이 아니라 이건 뭐죠? 5단 고음인가요? 무대 찢어버렸습니다. 와, 여기에서 황혼의 기우는 데에서 3단을 넘어서서 5단까지 올려버리는 어마무시한 모습을 우리 임영웅님이 무대에서 선보였다라는 겁니다.